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대통령과 숭고한 대통령직이 그 특정 사인에 대해서 농락을 당했고 우롱을 당함으로써 국정이 정상화되지 못한 채 국가가 시스템이 작동이 된 거에 대한 분노, 반발, 책임 추궁. 우리의 많은 국민들이 머릿속에서 하루 사이에 전 근대에서 근대로 하룻밤 만에 뛰어올라왔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 앞에서 호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누적되어 왔던 한국 제도권, 한국 정치 시스템상의 즉 정치 문화, 정치 정서, 정치 메커니즘 그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잘못된 부분이 누적된 결과가 아닌가.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공격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것이 질서적으로 스텝 바이로 이렇게 진행돼 나갈 때에 그 뒤에 후폭풍은 저는 제도권에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후폭풍이 올 거라고 후폭풍이 제도권으로 떨어지는데 당을 해체하라. 국민들한테 속죄하고 당신들도 책임이 있다. 다 물러가라. 박 대통령에 대한 1차 공격이 있고 그다음에 진주만 폭격처럼 2차 공습이 제도권에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지금 당위론적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시할 수가 없죠. 당연히 국가 원수로서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 헌법 질서와 가치도 수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접근 회피 갈등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고뇌스러운 하루하루를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70년의 한국 헌정사의 역사상 동맥경화가 걸렸던 부분을 이번에 하수구를 말끔히 청소해내는 계기로 삼으면 대한민국이 전화위복할 수 있겠다. 즉 그거는 제2의 건국이 될 수 있겠다.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몰고 가면 대한민국은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 한강의 시적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우러러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국을 했고 건국 시기가 있었고 호국 시절이 있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4단계를 거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가 아쉽게도 생략되고 빠져 있지는 않나. 5단계가 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규정하고 명명을 하고 싶어요. 그 4단계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누락됐던 부분, 미처 생각했던 부분이 국민의 정서화. 즉 정서화, 정치, 사회화 과정이 없었다. 촛불이 잘못되면 횃불로 가고 횃불이 잘못되면 또 그 다음으로 가면 들불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불만과 이 부족함에 대한 원망, 원성을 타겟대로 화살을 누구한테 쏠 것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은 최고 통수권자라 말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제도권일 것이고. 아, 대한민국은 아직 살아있구나.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이게 나라냐 하지만은 이게 국민이다라고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일지 몰라도 청와대는 국민이 집입니다. 그리고 5년 계약의 전셋집 아닙니까? 여의도도 사실 그 4년 계약의 전셋집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들이 전셋집인지 자기 소유인지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 마음도 좀 누그러뜨리고 또 불만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국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 분야부터 시작해갖고 서민들의 삶 그 자체가 피폐해지거든요. 예. 뭐 원칙론적으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최신실 그 국정농단 사태는 검찰의 지금 지금까지 조사 발표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걸 보면은 헌법마저도 유린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대통령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표현일지는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최순실 농단이 어쩌면 우리 정치사회 아니면 우리 정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정치학자로서 본다면은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예. 서 박사님. 요 말씀하자 좀 더 하고. 예. 그 지대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 발짝 아니면 한 단계를 뻥충 뛰어서 더 나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광화문 촛불 사태 이후에 우리가 모든 문제점의 소재를 알았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본질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기다리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 정돈을 하고 국가가 정상화돼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감으로 해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사회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목소리로 그 추운 밤에 애기들을 데리고 광화문으로 나간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다 같이 참담함을 느꼈겠지만 여의도 바닥을 거닐었던 그 추억을 생각해 볼 때 최근에 참 비겁함을 봤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오빠 뭐 언니 하면서 따라다녔던 누나 하면서 그분들이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사건이 촉발되자마자 하루 이틀 정도 되면 유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또 누구누구 해서 누구누구가 아니라 대충 아실 만한 분들이 네. 국회 본청의 그 계단에 네. 그 얼마나 그 바람찬 그 세찬 차가운 바닥입니까 계단 그 계단에 딱 올라서서 삭발은 안 할지언정 무릎 꿇고 앉아서 단 1시간 반이라도 하루만이라도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죄인입니다. 다 같은 죄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늘이여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석고대전 사람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그제 보도를 보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신이 났습니다. 언론들이 잘하고 있다 해서 촛불 시위를 아주 격려하고 큰 관심을 갖고 마치 이웃집에 불난집에 아주 부채질하듯이 북한은 지금 신이 나 있던데 북한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촛불 시위는 북한처럼 강제동원이 아닌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이게 나라냐 이게 국민이다 이게 나라냐 하는 자존감 속에서 이게 국민이다라고 스스로 자발적인 동참회 그리고 자발적인 행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더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없는 것 즉 자유입니다. 자유의지로서 촛불 시위에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북한이 지금 우리 사태를 보고 좀 불순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